인도 현지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당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20여 단체가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열고 동성애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20년 넘게 필리핀 이주민들을 섬겨온 인천 사랑마을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도와 부천시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함께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 종교성이 강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인도 정부가 힌두교를 제외한 타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내로 돌아온 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도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당하거나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인도 정권을 잡으면서 타종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선교사에 따르면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 여당은 오는 2020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교 사역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비자 거부가 되는 숫자가 지금 선교사 전체 숫자의 4분의 1 정도, 인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계속 가해서 이런 일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추방으로 국내에 돌아온 선교사들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전부를 인도 현지에 놓고 왔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인도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추방당한 선교사란 낙인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인식돼 교회 생활도 어렵습니다. 정용구 선교사는 이미 많은 인도 선교사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다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한국교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사역지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 임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좀 한국교회가 같이 인도 선교사들이 좀 추방돼서 나오거나 비자 거부당해서 나오면 좀 같이 좀 품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차세대 글로벌 선교 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했던 13억 인구의 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란 선교 사명을 위해선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 홀리라이프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20여 단체가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열고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동성애 복음적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동성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국 시애틀 갈보리 채플연합회 웨인 테일러 목사는 동성애자였던 딸이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됐다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성적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딸을 사랑으로 품게 하셨고 영적 교제로 딸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홀리라이프 이우나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복음의 힘으로 동성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인종, 사고방식이 다른 다문화 이주민들은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20년 넘게 필리핀 이주민들을 섬겨온 특별한 교회가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필리핀 이주민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된 인천 사랑마을교회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마을교회 김철수 목사가 필리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건 1995년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만난 후부터입니다. 하지만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시절 사회적 편견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범죄자 개념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선은 굉장히 냉대 그 자체였지요. 김 목사는 일터에서 인권도 없이 차별받기 일쑤였던 이주민들이 교회에서까지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자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철수 목사가 이주민을 섬겨온 지 어느덧 20년. 김 목사의 헌신과 사랑은 이주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현재 교회엔 400여 명의 필리핀 이주민들이 모였습니다. He is like a father to all immigrants here in Korea, not only Filipinos but other countries, other nationality. 교회를 찾은 필리핀 이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데엔 농구의 힘도 컸습니다. 교회가 10년 넘게 진행한 농구리그는 타지에서 외로웠던 이주민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매주 오후에 농구를 하다 보니까 모여서 함성 지르게 되고 스트레스 풀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소문 듣고 모이게 되고 삶이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고 좋아지게 된 거지요. 사랑과 섬김이란 성경적 가르침에 스포츠란 선교 방법을 더해 특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김철수 목사.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예배도 드리고 농구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관 예배당을 이주민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선 교회가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지키며 윤리적 의미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불평등과 윤리 문제도 함께 동반할 것이라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문화목회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교수는 이어 기술은 중립적이기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교회가 가치 중심적 기술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세대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박찬열 관장은 기술의 발전이 몰고 올 윤리적 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늘날 청소년들이 바른 윤리관으로 사회를 이끌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천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함께 당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엔 경기도, 부천시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과 부천시 의원 40명을 격려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겐 추후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민생공약 등 막중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주영 총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천시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암 환자를 돕는 호스피스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환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오페라하우스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요양원을 방문해 콘서트를 열며 인종을 넘어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현재 150명의 교민들이 투병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마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고 있고 다민족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대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과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찬양하는 8살 아티스트 양평소년이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서 목회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최시온 군은 지난 1월부터 양평소년이란 이름으로 직접 작곡한 음원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곡 프레셔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듯한 사랑스러운 가사와 최시온 군의 깨끗하고 맑은 음색이 잘 어우러지는 영어 찬양입니다. God is a good father. God is holy name. You're my precious, precious you. 음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과 최시온 군이 직접 그린 십자가 그림이 담긴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잘 키워 훌륭한 찬양 사역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곡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 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랑광주리가 서울 사랑의 교회 앞 글로벌 광장에서 통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잔치에선 복음적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예배와 전시회가 진행됐고 북한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특별히 2018개의 화분으로 만든 한반도 모형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설렘이란 꽃말을 지닌 칼랑코에가 담겼는데요. 잔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화분을 나눠 가지며 복음 통일을 향한 설레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제 얼굴 색조 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검출된 중금속에 중독되면 급성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과 폐, 간, 신장 등의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청소년기엔 피부 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이 지난해보다 약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나 생명의 모기업인 시그나 그룹은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23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개 조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해 충격을 줬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인도로 나타났고 미국과 중국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응답자 중 삶의 질이 가장 낮다고 평가한 연령대는 3040 세대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가 주재한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재록 씨 변호인은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3차례에 걸쳐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인물이라며 대법관 임명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회는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인사들이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리성에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내달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엽니다.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선물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참가자들은 체험교실을 통해 직접 만든 랜턴을 아프리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제8대 신임총장에 김기석 신부가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적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